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깔끔 영어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강의인지 일단 제목부터 좀 확인할까요? 바로 읽는 구문 독해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읽는 독해인데 그냥 독해가 아니라 구문 독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도 주황색을 주로 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1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강의가 도대체 어떤 강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지 간략한 소개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교재의 초반 부분에 보면 인트로라고 해서요. 이 교재를 그리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강의는요 30분 기준인데요. 오늘 강의는요 이 인트로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좀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30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1강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소개부터 가도록 하죠. 강좌 수는 41강입니다. 30분 기준으로 41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코 짧지는 않은 강의가 되겠네요. 대상은요 중학교 1, 2학년이 기준입니다. 이게 레벨 1이기 때문에 1, 2학년으로 잡았는데요. 학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미리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문 독해는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독해를 구문 독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문 독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기초 문법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갑자기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동명사, 투부정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지식이 없는, 문법적 지식이 없는 친구들도 그냥 처음부터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기초 문법, 1학년 수준의 기초 문법은 한두 번 정도 들으신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인강에는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기초 문법 강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 선택하셔서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구문 연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단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대충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통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대충 문장을 해석해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장 단위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가 바로 이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요. 정말 문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한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자, 예습과 복습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예습은 제목을 확인한 후 모르는 단어를 암기하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강에서는요. 인트로를 다루고요. 2강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유닛 1, 2를 다루게 될 텐데요. 유닛 1의 제목이 뭐고 유닛 2의 제목이 뭔지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유닛 1과 유닛 2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모르는 단어를 쭉 보시고요. 그 단어를 찾아서 암기를 해오시는 겁니다. 자, 이 구문 독해는 문법적 지식 일부 하고요. 문장을 해석하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포함된 단어들까지도 많이 모르고 있다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따라서 예습은 제목 확인하시고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단어 모르는 것만 찾아서 암기를 해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은 최소한 30분 이상 배운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강의가 30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 복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복습 굉장히 귀찮죠. 그런데 복습이 없으면 절대로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인강도 듣고요. 학원도 다니고요. 과외도 하는데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력 그리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은 친구들 이 복습 시간에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요. 그냥 왠지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빈 구석이 많을 겁니다. 복습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혹은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그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셔야만 실력이 느는 겁니다. 따라서 귀중한 시간 투자해서 힘들게 공부하시는데 실력이 안 늘면 정말 속상하죠.
복습 시간 반드시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실력이 안 는다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이게 거의 진리예요. 꼭 복습 시간 가져주시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강좌가 어떤 강의인지 가볍게 소개를 했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재의 8쪽부터 인트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레벨 1, 2, 3를 넘어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이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기초가 되어 드릴 거니까요. 요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 우리말 6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문장 보시면서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아주 깔끔한 우리말 문장이지요. 이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2번은 어떤가요? 나는 좋아한다 영어를. 영어를 좋아한다가 좋아한다 영어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이해가 가능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당연히 그렇기도 하겠지만 조금 이따 이유를 좀 밝혀드릴게요. 3번은 어떤가요? 영어를 나는 좋아한다. 이건 순서가 또 바뀌었는데 역시 이것도 이해 가능해요. 영어를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영어를 나는 1번부터 6번까지 순서가 단어의 순서가 다 다른데 이 6개의 문장을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말이기 때문인 거 이거 맞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또 얘기하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우리말 6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영어 문장 6개는 어떤가요?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I English like. 나 영어 좋아한다. I like English. 나는 좋아한다 영어를. English I like. English like I. Like I English. Like English I. 이것도 뭐 단어를 다 알고 있어서 대충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얘는 2번만 이해 가능한 문장입니다. 우리말은 다 이해 가능한데 그거에 맞춰서 쓴 영어는 2번만 가능하다고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이런 말들을요. 어려운 말로 조사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1학년에 들어가시면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말에 은는 이 가가 붙으면요. 이걸 주어라고 판단합니다. 을 이런 말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판단하고요. 다가 붙으면 동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조금 이따 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말에는 이런 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도 은는이가가 붙으면 얘가 주어기 때문에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고 다가 붙으면 동사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충분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순서가 바뀌면 우리말에 이런 조사들이 없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해 불가능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와 자리가 핵심이다. 여러분들 영어 어렵죠? 영어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말이 아니라서요? 그럼 당연한 거고요. 단어를 몰라서요? 문법을 몰라서요? 지금 하시게 될 구문 이걸 몰라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은 일반적인 문장의 경우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납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해서 그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들이 정리가 돼요. 게다가 우리말에는 조사가 있어서 순서가 좀 틀어져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순서와 자리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순서와 자리가 핵심이라는 거 이거를 콕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어떤 자리에 어떤 순서로 단어들이 배열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문법이고요. 그 문법을 통해서
문장 해석까지도 확장하는 것이 구문독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영어는 순서와 자리가 핵심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8쪽부터 인트로 내용 시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요. 이 5가지가 어떻게 배열되고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주어는요. S로 표현할 거고요. 동사는 V로 표현하고요. 목적어는 O로 표현하고요. 보어는 C로 표현할 겁니다. 수식어구는요. 보통 M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따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S냐? 주어를 영어로 하면 subject인데요. 그거의 앞글자 S고요.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합니다. 그 verb의 앞글자 V를 따고요. 목적어는 object라고 하고요. 이건 듣고 가셔도 돼요. 그냥 그 앞글자 O를 딴 거고요. 보어는 compliment라고 해서 C 요거 앞글자를 딴 겁니다. M은 modifier, 수식어라고 해서 그 앞글자 M을 딴 겁니다. 요거 약자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물 좀 볼까요? The musical is interesti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때 musical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은 얘를 보어라고 합니다. 이 보어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될 거니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영어가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 있구나. 영어를 구성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뮤지컬은 재미있습니다. 자, 두 번째. My sister eats cereal in the morning. 자, 제 여동생은 먹습니다. 시리얼을 아침에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뭘로 시작한다고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영어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주어 아닙니다. 알파벳 A 아니에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말해야 돼요. 실제 문장을 보니까요.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이 나오죠.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요. 나머지 말이 나오죠. 우리말 주어에는요. 아까 뭐가 붙는다고요? 은, 는, 이, 가가 자연스럽게 붙는다고 했습니다. 동사에는 다가 붙고요. 목적어에는 을, 를 이게 기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뮤지컬은 주어 맞죠? 이 다 동사 맞죠? 재미있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다 해갖고 재미있다 이거 되는 거예요. 요거 비동사 해석 방법도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문장의 구조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만 가볍게 보는 거예요. 내 여동생은 먹는다 주어 동사 된 거죠. 시리얼을 을 목적어 아침에 요런 순서로 되어 있군요. 구성 요소들 5가지 좀 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주어입니다. 자, 주어라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주로 문장의 앞에 쓴다라고 됐는데요. 질문 들어갈게요. 영어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이 동사 앞에 있는 말을 주어다 이렇게 구조 보시면 돼요. 주어는 우리나라 말에서 은, 는, 이, 가 조사가 자연스럽게 붙는다고 했어요. 동사에는 다라는 말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주어라는 것은 동사의 주체입니다.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패스. 그냥 동사 앞에가 주어고 우리말에 은는 이가가 붙는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볼까요? Emma is from English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비동사죠. Emma는 입니다. From English, 영국 출신입니다. 이란 말이에요. 해석 방법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주어 보는 거예요. My brother likes strawberry cake. 저의 형은 좋아합니다. 역시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요. 뭘 좋아한다는 거죠? 딸기 케이크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것이 주어네요. 맞나요?
동사가 나타내는 동사나 상태, 주체. 우리말로 얻는 이가.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동사라는 것은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아,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리고 주로 주어 뒤에 쓴다. 이렇게 나왔죠. 주어와 동사라고 그랬네요. 그들은 입니다. 매우 피곤합니다. 라는 건데요. 일단 뭐 다음에도 하겠지만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 비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는요. am, are, is, was, were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동사는요.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장소 표현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부터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까지 덩어리로 묶습니다. 구문 독해의 핵심은 자리, 순서 보는 거에 더해서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덩어리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덩어리란 말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 덩어리의 개념을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워낙 많이 말할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챙겨지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요. 이때의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되고요. 비동사가요. 형용사가 나오면 무엇하다라고 되고요. 장소 표현이 나오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가 이거 뜻 말고도 또 있긴 한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나중에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때그때 나중에 따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일단 챙겨갈게요.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 모른다고요? 이것도 또 하게 됩니다. 지금은 처음 보는 개념들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 가셔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로 돌아오시면 비동사가 나왔고요. very tired까지 덩어리로 묶을게요. 이때 tired는요. 피곤한이란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통 형용사라고 해요. 그러면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은 거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하다라고요. 그들은 매우 피곤하다. 이렇게 돼요. 이때 비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비동사는 딱 보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죠? 상태, 피곤한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Rabbits run faster than turtles. 자, rabbits는 토끼죠. 토끼는 달립니다. faster, 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거북이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동사는요. 거북이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가 되겠죠. 맞나요? 토끼는 달린 다로 됐으니까 일단 동사고요. 얘는 상태,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요거는 필기를 잘 해두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또 많이 쓰긴 할 겁니다. 자, 목적을 하는 것은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주로 동사 뒤에 쓴대요. 동작의 대상, 이게 개념인데 이 말이 좀 이해가 또 잘 안 됩니다. 목적어는요. 우리말에 을를 그리고 에게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 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am grows vegetables in the garden. 자, 주어 동사지요. Sam은 기릅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Sam은 기릅니다. 무엇을? 이런 말이 떠오르죠. 볼까요? 채소를. 얘가 목적어네요. 채소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에서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요. 밑에도 보죠. Jane made him a sandwich. Jane은 만들었다. 뭘 만들었죠? 그를 만들었어요. 그를 뭘로요? 샌드위치로 만들었다고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Jane은 만들었다. 그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에게라는 말이 붙어도 우리 목적어라고 그랬어요. 을이 붙어도 목적어라고 그랬습니다. 한 문장에 목적어가 2개 있네요. 이런 문장을 사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여기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와 명사가 같은 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려운 말로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외 상황은 있지만 일단 요거 기준 잡아 갈게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명사가 있는데 둘이 같은 말이 아니죠. 쌤과 채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목적어입니다. 또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명사 있죠. 얘를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얘 명사에 속해요. 보니까 둘이 같지 않죠. 목적어입니다. 참고 삼아 보세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목적어까지 봤고요. 이제 보어입니다. 이 보어가 가장 어려운 개념인데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 주로 동사나 목적어 뒤에 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어 말 그대로 풀면요.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대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요. 어려운 말로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구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정도 듣다 보니까요. 이런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듣고 대충은 뭔지는 알아야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문법을 듣고서 듣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처음 들어도 일단 상관은 없긴 해요. 어쨌든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말로 주로 동사나 목적어 뒤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am. 이거 이해가 가능한 문장인가요? 나는 이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요. 해석 어떻게 하죠? I am a student. 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학생이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비동사지요. 비동사는 그 뒤에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까지 덩어리로 묶으라고 했네요. am부터 a student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습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가 됐는데 이해 가능한 문장이 됐죠. 얘가 없을 때는 이해 불가능한 문장이었다가 얘가 생기면서 이해 가능한 문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주어의 보충 설명, 추가 설명입니다. 즉 나라는 주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죠. 주어에 관한 추가적인 보충하는 정보라고요? 그러면 얘가 주격 보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I am. 이해 가능한 문장인가요? 안 됩니다. 나는 이다. 네가 뭔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I'm happy. 그럼 이해 가능한 문장이 되나요? 나는 행복하다. 가능하네요.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니 얘가 들어오면서 문장이 이해가 가능해졌고요. 얘가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해피는 누가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나라는 주어에 관한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에 관한 추가 보충 설명 주격 보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요. 두 가지입니다.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예문 확인합니다. She is my homeroom teacher. 주어 있고요. 비동사 있네요. 그러면 my homeroom teacher 명사까지 덩어리를 묶겠죠. 그녀는 나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 나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녀에 관련된 추가 정보죠. 누구에 관한 추가 정보요? 주어에 관한 추가 정보. 그래서 주격보호. 주격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 food looks delicious. 자, 음식은 looks는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그러면 얘가 없다고 친다면 음식은 뭐뭐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불가능한 문장.
delicious가 들어가면 음식은 맛있는 것처럼 보여. 맛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 가능한 문장이 됐죠. 맛있는 건 누가 맛있다는 거지요?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 추가 설명하네요. 주격보어. delicious라는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보어가 된 거죠. The movie made them sad인데요. 얘가 주어고요. 영화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볼게요. 영화는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목적어는 알겠습니다. 슬프게 얘가 뭐죠? 누가 슬프게 된 거죠? 그들이 슬프게 된 거죠. 그러면 sad는 그들이라는 목적어에 관한 추가 설명이죠. 그러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 저런 거였어. 맞아 맞지.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모르면 주격 보호까지만 최대한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거 모른다? 괜찮습니다. 또 우리 본 내용 들어가서 이거 반복하게 될 거예요. 용어에만 자꾸 익숙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는 수식어구 볼게요. 자, 수식어구라는 것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여 의미를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말이다. 자,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말, 이거를 수식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수식어는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요. 다른 하나는 부사라는 것이 있어요.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합니다. 이때 나머지는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을 말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건데 이 말이 일단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굳이 해보자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고요.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고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고요.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대요. 그럼 뭘 수식한다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부사는 이 동사나 형용사 얘를 수식한다는 거고요. 혹은 다른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문장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요거를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식어구는 두 종류인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나머지는 부사가 수식한다. 요것도 계속합니다. The phone on the table is 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기인데요.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가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치사 덩어리가 전치사가 나오면요. 결국에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전화기죠. 아, 명사를 수식하고 있군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어려운 말로 형용사 구라고 하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구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전화기,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가 제 거입니다. 일단 이렇게 돼요. The boy cried loudly. 소녀는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크게 울었다는 거죠. 얘가 부사인데요. 얘가 뭘 수식하고 있죠? 보세요. 큰 소리로 소년인가요? 말이 안 되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 주어를 수식하는 거 안 되네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 얘가 의미적으로 입에 착 달라붙네요. 그러면 cried는 울었다라는 동사죠.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수식어라고 하는군요. 오늘 요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품사라는 건데요. 영어에서는 보통 팔품사라고 하죠. 팔품사는요. 영어 단어를 모든 단어를 놓고 봤더니 이 8가지로 나누어지더라. 이게 팔품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8가지 종류 이거를 팔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적어놨네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요 8가지입니다. 이거를 순서대로는 절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8가지 종류의 품사가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이 품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볼게요. 단어를 성격과 쓰임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한 것으로 영어에는 8개 품사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Oh, that sounds fun인데요. 이걸 가볍게 일단 보고 갈게요. 얘는 감탄사라고 하고요. 얘는 지시 대명사라고 하고요. 얘는 동사고요. 얘는 명사. 아니야, 여기는 형용사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 품사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요. The small and skinny polar bear on the ice looks very hungry인데요. 얘를 어려운 말로 관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형용사, 접속사, 형용사, 명사, 명사 혹은 폴라베어를 하나로 묶어서 명사로 놓기도 해요. 전치사, 관사,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괜찮아요. 그냥 문장 내에 보니까 이렇게 8가지 종류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팔품사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라는 것은요. 사람, 동물, 사물, 장소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명사입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분필이라고 부르네요. 명사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이정우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명사입니다. 이름이에요. 이게 뭐라고 부르죠? 칠판이라고 부르네요. 명사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르는 것 얘를 다 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 하네요. 얘는 명사의 개념이고요. 얘는 명사의 역할입니다. 선생님 이거 마구마구 헷갈리는데요? 이거 볼까요? 누구죠? 접니다. 제 캐릭터예요. 이름이 뭐죠? 이정우입니다. 맞나요? 얘는 저의 이름인데요. 저라는 사람이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죠. 저의 부인에게는 남편이고요. 저의 딸에게는 아빠죠. 똑같은 이정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아들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를 이정우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신다면 명사는 이름인데 이 명사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깔끔하겠죠. 우리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는 어렴풋이는 용어는 보고 왔네요. example 예입니다. 부산.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를 부산이라고 부르잖아요. water. 우리가 먹는 투명한 액체 이걸 물이라고 부르죠. 이름 지어 부르는 겁니다. idea. 생각.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개념상으로 갖고 있는 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명사입니다. friend, family 다 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어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자, 앞으로요. 명사라는 말이 붙으면 전부 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이 명사라는 말이 붙어있는 아이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다. 기준 잡아가시면 돼요.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대가 붙어서 대명사가 되었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든 동명사든 이렇게 명사란 말이 붙으면 모양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역할은 다 똑같다. 됐을까요? 자, I, you, we, he, she, it, they, this, that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부르지요. 네. 자, 이번엔 동사입니다. 동사 아까 봤던 거죠. 사람, 동물, 사물 등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에서 다가 부른다 그랬고요. 영어의 동사는 3가지입니다. 비동사는 am, are, is 그리고 과거형까지 포함한다면 was, were고요.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조금 이따 볼게요.
이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전체를 일반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의미를 세세하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조동사를 몇 가지 만들어서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놓게 됩니다. 이런 것들 동사라고 하고요. 용어만 조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요. 자, 이번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부사하고 같이 나왔죠? 아까 형용사와 부사를 뭐라고 그랬죠? 수식어라고 그랬습니다. 뭘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냐 부사냐가 구분되는데 명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 명사 이외의 다른 것들을 수식할 때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 그 나머지 것들은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형용사 볼게요. 사람, 사물의 상태, 모양,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괜찮을까요? Good, kind, big, hot, cold, man인데 명사를 수식하는 혹은 보어가 되는 형용사는요. 우리말에서 니은 혹은 의로 끝나는 말들 대부분이 다 형용사입니다. 좋은, 친절한, 큰, 뜨거운, 차가운, 많은 다 니은으로 끝나죠. 요거 뭐라고 하지요? 나의. 이거 소유격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형용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 정도 등을 나타내며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제가 아까 요거 써드렸던 거지요. Today, 시간을 나타내고요. Here, 여기 장소를 나타내고요. Very, 매우. Really, 정말. 항상, 자주, 운 좋게도 이런 말들을 부사라고 하고요. 나올 때마다 또 우리 구문 독해 문장 단위로 분석 들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용어에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되겠네요. 자, 전치사라는 거 아까 전치사는요.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전치사 어떤 말 앞에 위치하는 말인데요. 어떤 말 앞에가 포인트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전치사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뜻이고요.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를 찾아 덩어리로 묶는다고 그랬네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란 말이 붙으면 그냥 다 명사라고 그랬어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여 장소, 방향, 시간,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in, at, to, under 이런 것 등등등 있고요. 이것도 하나하나씩 또 챙겨 가시게 될 거예요. 자, 7번 접속사인데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이다. 구, 절의 개념은 요거 품사 정리하고 바로 갈게요. 자, and, or, but, so, before, after, because, when, 기타 등등등이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지금은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탄사인데요. 감탄사는 놀람이나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요. 이거는 그냥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와우, 옵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관사라고 나왔는데요. 관사는 부정관사, 정관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팔품사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영어 단어에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용어만 지금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품사에 대해서 관사 하나까지 용어에 좀 익숙해지자. 자, 마지막 파트 갈게요. 마지막으로 구와 절인데요. 자, 구와 절은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구 또는 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가 구고 뭐가 절이에요? 문장 볼게요. 일단 My father, 저의 아버지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죠? Watching baseball games,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즐긴대요. 얘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밑줄이 쳐져 있죠? 하나, 둘, 세 단어예요. 일단 구 아니면 절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묶이는지 몰라도 돼요. 밑줄 쳐진 걸 기준으로 보면 세 단어입니다. 그럼 구 아니면 절이겠죠? When she was young. 자, 밑줄이 몇 개가 묶어놨죠? 하나, 둘, 셋, 네 단어 묶어놨어요. 구 아니면 절이겠죠?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한꺼번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얘는 구 아니면 절이겠죠? 얘는 구고요. 얘는 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얘를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미쳐버리겠죠?
괜찮아요. 일단 듣고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구와 절?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거 볼게요. 자, 구라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볼까요? I like walking in the rain. 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단어입니다. 구 아니면 절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이 안에 주어 동사 있는지 보세요. 없죠? 구입니다. 얘가 명사군지 형용사군지 부사군지는 지금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구냐 절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We need something to drink인데 한 단어 두 단어가 밑줄 쳐져 있죠? 구 아니면 절인데 주어 동사 있나요? 동사처럼 생긴 건 보이는데 주어는 없죠? 역시 구입니다. He went fishing early in the morning. 얘가 네 단어가 묶여 있는데 왜 이렇게 묶인지 몰라도 된다고요? 1, 2, 3, 4 네 단어가 묶여 있습니다. 이 안에 주어 동사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역시 구가 되겠죠. 반면에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말 똑같은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를 포함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명사, 절, 형용사, 절, 부사, 절이 있어요. 우리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말 계속 보고 있네요. 볼게요. I believe that he is telling the truth인데 밑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묶여 있습니다. 일단 구 아니면 절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니까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네요. 얘는 절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묶였는지 무슨 절인지 몰라도 돼요. 구냐 절이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The book that you lent me was interesting. 자, 하나, 둘, 셋, 네 단어가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 절이 되겠죠. I'm hungry because I skipped lunch. 하나, 둘, 셋, 네 단어가 묶여 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보여요. 근데 선생님 저는 주어인지 동사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있다고 하세요. 그럼 구인가요? 절인가요? 절이죠. 지금 구, 절만 판단하는 겁니다. 거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단어가 묶여 있는데 이 안에 주어 동사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럼 얘는 구가 되겠죠. 네 단어가 묶여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묶여 있죠. 주어 동사 있고요. 주어 동사 있습니다. 얘도 절, 얘도 절이에요. 자, 구와 절 이런 용어들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팔품사 이 용어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이런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용어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용어에 익숙해지고 이해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최대한 이해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쓸 거예요. 마치 요리를 할 때 숟가락 필요하고요. 칼 필요하고요. 냄비 필요하고 후라이팬 필요하고 한데 이 칼, 냄비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요리에 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리를 하다 보면 이런 도구들은 계속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하는 것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저절로 암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데 가볍게 들으라고요? 일단 중요하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한 방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계속 하시기만 하시면 저절로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차원에서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면서도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위로까지 같이 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더 길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2강부터 문장 단위로 이제 한 문장씩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합니다. 2강 유닛 1 문장의 구조 알기에서요. 1, 2 첫 번째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보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요거 다루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요. 16에서 17페이지에 있는 독해 지문을 가지고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강 첫 강의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그 강의까지 저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얻는 것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